고속 인터페이스 설계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부에서는 병렬 인터페이스의 장점과 근본적인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봅니다. 차동 신호의 핵심 개념, 주요 장점, 그리고 구현을 위해 극복해야 했던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병렬에서 시리얼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닌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왼쪽의 병렬 방식은 9개 이상의 핀, 타이밍 여유를 잠식하는 레인 간 스큐, 동시 스위칭으로 인한 높은 EMI, 그리고 1GHz 근처에서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시리얼 방식은 단 2개의 핀으로 구성된 차동 페어, 플러스 마이너스 5ps에 불과한 페어 내부 스큐, 차동 신호로 인한 낮은 EMI, 그리고 10, 25, 심지어 56기가비트 퍼 초까지의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느린 레인을 여러 개 병렬로 운영하는 대신 하나의 매우 빠른 레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두 방식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패러렐 탭에서는 D0부터 D7, CLK까지 9개의 신호를 볼 수 있고 하단의 스큐 미터를 확인하면 도착 시간이 수백 ps나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얼 탭으로 전환하면 TX 플러스와 TAX 마이너스 단 두 선이 훨씬 높은 비트 레이트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페어 내부 스큐는 플러스 마이너스 5ps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탭에서는 트레이드 오프를 명확하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적은 핀수, 더 엄격한 스큐, 훨씬 높은 속도, 낮은 EMI입니다. 시리얼의 첫 번째이자 가장 즉각적인 장점은 핀수입니다. 단 하나의 차동 페어, TX 플러스와 TAX 마이너스로 단방향 통신이 완성됩니다. 전이중 통신을 위해 수신 페어를 추가하면 TX 플러스, TX 마이너스, RX 플러스, RX 마이너스 총 4개의 핀만 필요합니다. 최소 11개의 핀이 필요한 8비트 병렬 버스와 비교해보세요. PCI EX16처럼 16개의 레인으로 확장해도 대역폭을 공유하는 버스가 아닌 점대점 전용 페어를 사용하므로 핀 효율이 유지됩니다. 병렬 인터페이스에서는 8개의 데이터 비트와 클럭, 총 9개의 신호가 모두 같은 클럭 윈도우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시리얼에서는 TX 플러스와 TX 마이너스 단 2개의 트레이스만 맞추면 됩니다. 스큐 허용치 숫자가 걱정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병렬은 수백 PS, 시리얼은 플러스 마이너스 5PS. 그러면 시리얼이 더 엄격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허용치는 더 엄격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범위입니다. 2개의 트레이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5ps로 맞추는 것은 신중한 PCB 설계로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9개의 트레이스를 동시에 맞추는 것, 특히 커넥터와 케이블을 가로질러서는 고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차동 신호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TX 플러스는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합니다. 논리 1은 양의 전압, 논리 0은 음의 전압입니다. TX 마이너스는 정반대, 즉 보수를 전송합니다. TX 플러스가 높을 때 TX 마이너스는 낮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 측은 두 신호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TX 플러스에서 TX 마이너스를 뺀 값을 계산합니다. 데이터가 1일 때 TX 플러스는 높고 TX 마이너스는 낮으므로 TX 플러스 빼기 TX 마이너스는 큰 양수, 깨끗한 일. 데이터가 0일 때 TX 플러스는 낮고 TX 마이너스는 높으므로 TX 플러스 빼기 TX 마이너스는 큰 음수, 깨끗한 0.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송 선로에 나타나는 노이즈는 TX 플러스와 TX 마이너스 모두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 뺄셈 과정에서 상쇄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노이즈 제거를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위 패널에서 TX 플러스는 데이터와 노이즈를 함께 전반합니다. 가운데 패널에서
TX-는 반전된 데이터와 동일한 노이즈를 전송합니다. 커먼 모드 노이즈, 버튼을 ON, OFF로 전환하여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디퍼렌셜 아웃풋, 탭으로 전환하면 수신 측이 TX 플러스 마이너스, TX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2배의 데이터가 됩니다. 노이즈 한기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학적 등식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플러스 노이즈,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 노이즈는 2 곱하기 데이터. 이것이 차동 신호 방식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노이즈 제거가 근사치가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핀수와 스큐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리얼 링크는 병렬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I 이 제너레이션 5는 레인당 32기가비트 퍼 초로 동작합니다. USB4는 40기가비트 퍼 초에 달합니다. 이런 수치는 병렬 버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AMI 측면의 장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차동 페어에서 전류는 TX 플러스와 TX 마이너스를 통해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동일하고 반대 방향인 전류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고속 시리얼 케이블은 얇고 차폐가 없어도 되지만 옛날 병렬 프린터 케이블은 두껍고 무거우며 차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FCC 및 CE, EMI 인증도 시리얼 제품에서는 훨씬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클럭 라인을 제거하면 하드웨어와 프로토콜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4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클럭 복원, DC 밸런스, 데이터 무결성, 그리고 직렬화 자체입니다. 각각에는 잘 확립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클럭 복원에는 CDR,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 회로를, DC 밸런스에는 8B, 10B 같은 인코딩 방식이나 스크램블러를, 데이터 무결성에는 CRC나 FEC를 사용합니다. 직렬화는 서데스,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하드웨어 블록이 담당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인 클럭 복원과 DC 밸런스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병렬 인터페이스에서는 전용 클럭 라인이 수신 측의 각 비트를 정확히 언제 샘플링할지 알려줍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에서는 클럭 라인이 없습니다. 수신 측은 데이터 스트림 자체에서 클럭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CDR 회로의 역할입니다. PLL이나 DLL을 사용하여 데이터 신호의 전이의 동기를 맞춥니다. 각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는 타이밍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 연속된 동일한 비트를 오래 전송하면 예를 들어 1이 많이 연속될 경우 전이가 없습니다. CDR은 동기를 맞출 대상이 없어 동기화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DC 밸런스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CDR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전이가 충분히 자주 나타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동일한 비트가 길게 이어지면 신호 전이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데이터를 인코딩하거나 스크램블하여 0과 1이 섞이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8비트, 10비트 인코딩은 8비트 데이터 바이트를 특별한 10비트 코드워드로 변환합니다. 이 코드워드는 0과 1이 균형 있게 분포하고 전이가 자주 나타나도록 선택됩니다. 오버헤드는 20%, 8비트 데이터마다 10비트를 전송합니다. 고속에서는 20% 오버헤드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64비트, 66비트는 64비트 스크램블 데이터에 이 비트 동기 헤더만 추가하여 오버헤드를 3.1%로 줄입니다. 128비트, 130비트는 1.54%까지 낮추며 PCI 이 제너레이션 3 이상에서 사용됩니다. 128비트, 132비트는 더 풍부한 제어 정보를 위해 4비트 헤더를 사용하며 USB 3.1과 USB 4에서 사용됩니다. 스크램블러는 LFSR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랜덤화하며 큰 오버헤드 없이 긴 런이 발생할 가능성을 극히 낮춥니다. 현대의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킹의 OSI 모델과 유사하게 레이어로 잘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최상단은 응용 계층,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그 아래 트랜잭션 및 링크 계층은 패킷화, CRC 오류 검사, 흐름 제어를 담당합니다. PCS는 인코딩과 디코딩을 담당합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인코딩 방식을 정의합니다. PMA는 서데스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비트를 직렬화하고 역직렬화하며 CDR이 동작하는 하드웨어입니다. 최하단 PMD는 차동 신호를 선로에 전송하는 TX 드라이버와 채널에서의 신호 열화를 보정하는 RX 이퀄라이저를 포함합니다. 이 계층적 아키텍처를 이해하면 FPGA 기반 시리얼 링크를 설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각 계층은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인코딩 방식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살펴봅시다. PCI 이 제너레이션 1과 제너레이션 2는 8BCB를 사용합니다. 레인당 2.5와 5 기가 트랜스퍼처로 20% 오버헤드가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PCI 이 제너레이션 3, 4, 5는 128, B 130B로 전환합니다. 8, 16, 32 기가 트랜스퍼처에서는 효율이 중요합니다. USB 3, 점명도 5GBps에서 8BCB를 사용합니다. USB 3.1은 10GBps를 위해 128B132B로 전환합니다. USB 4는 이를 20GBps와 40GBps까지 계승합니다. SATA 3.0은 6GBps에서 8BCB를 사용합니다. 속도가 적당하여 오버헤드가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10GBase R 이더넷은 64B66B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킹 표준은 일찍이 효율성을 우선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1.4는 4개의 레인에 걸쳐 128, B132B를 사용하여 총 32.4GBps에 도달합니다. 숫자를 관점에 놓고 살펴봅시다. 64비트 버스의 DDR4 3200은 약 초당 25.6GB를 제공하지만 80개 이상의 핀이 필요합니다. PCI 이 제너레이션 3 곱하기 16은 64개의 데이터 핀으로 초당 15.7GB를 달성합니다. 비슷한 대역폭입니다. PCI 이 제너레이션 4 곱하기 16은 31.5GB per 초에 달해 동일한 핀수로 DDR4를 능가합니다. PCI 이 제너레이션 5 곱하기 16은 약 63GB per 초를 제공합니다. DDR4의 2배 이상이면서도 여전히 64개의 데이터 핀입니다. 핵심, PCI 이는 레인당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간단히 확장됩니다. 핀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DDR4가 PCI 이 제너레이션 5에 맞추려면 버스폭을 64비트에서 128비트로 2배로 늘려야 하는데 이는 배선 복잡도와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시리얼이 왜 이겼는지 정리해 봅시다. 적은 핀수, 차동 페어로 인터페이스가 2개 또는 4개의 핀으로 줄어듭니다. 낮은 IC 비용, 단순한 PCB, 감소된 스큐 복잡도, 9개 이상이 아닌 2개의 TA 트레이스만 맞추면 됩니다. PCB 엔지니어가 한 쌍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속도, 레인당 10, 25, 56GB per 초, 병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낮은 EMI, 차동 상쇄로 인증이 관리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들은 4가지 핵심 기술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8, B10, 비인코딩, 스크램블러, CRC, 그리고 서데스입니다. 이 각각이 이 시리즈의 독립된 강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8비 10비 인코딩을 깊이 살펴봅니다. 256가지 가능한 데이터 바이트가 512가지, 10비트 코드워드로 어떻게 매핑되는지, 러닝 디스페리티가 DC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K28.5 같은 특수 제어 문자가 프레이밍과 동기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8B/10B는 여러분이 매일 다루는 많은 프로토콜의 기반입니다. PCI 이 제너레이션 1과 2,
USB 3, SATA, HDMI, I 등 따라서 확실한 이해는 FPGA, 설계 경력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